검찰도 정권 교체를 직감한 모양인지 그간 가만 내버려뒀던 이준석을 전격적으로 치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에 검찰발로 의심되는 이준석 수사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경향신문 단독입니다. 명태균이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의 요청에 의해 이준석 관련 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공표 시기까지 논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 내용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역시나 해당 여론조사는 문제의 그 여주업체 P&R이며 심지어는 명태균 측과 P&R 간의 여론조사를 조작할 방법을 논의하는 듯한 통화 내용도 확인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다만 보도 내용도 보도 내용이지만 더 놀라운 건 경향신문이 이를 어떻게 보도하게 됐냐는 것이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의 말한 것처럼 검찰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수사 내용을 흘린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보도의 출처가 경향신문이 확보한 검찰 수사보고서이기 때문인데,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경향신문이 정말 가끔 검찰 내부 제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내밀한 검찰 관련 보도를 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밀 중의 기밀인 검찰 수사보고서를 경향신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몰라도 정예능으로서는 경향신문의 검찰 빨대가 상당히 강력한 빨대가 아닌가 짐작할 뿐이고, 검찰도 아무런 의도 없이 민감한 시기에 이런 내용을 흘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련해 심상치 않은 오늘자 경향신문 보도 여러분께 공유드리자면, 28일 경향신문은 과거 23년 11월 18일 명태균과 강혜경 씨의 통화 내용 중 이준석의 요청으로 P&R과 여론조사를 한 차례 실시했고, 이준석이 재차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는 이준석이 22대 총선을 국힘 잔류냐 신당 창당이냐, 그리고 세 차례 낙선한 서울 노원병 출마냐 대구 출마냐 등을 놓고 여론 동향을 주시하던 때입니다. 이후 명태균 말대로 P&R은 23년 11월 6, 7일, 28, 29일 노원병 지역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각각 12월 1일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검찰은 이준석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자 이준석과 명태균 측이 공표를 미루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경향신문이 확보한 검찰 수사 보고서를 보면 강혜경 씨는 2023년 11월 8일 서명원 P&R 대표와 통화하면서 노원병 이거 최대한 늦게 공표해야 돼서라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줄 본인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최대한 늦게 공표를 해야 하는데 얼마나 늦게 될까요? 라며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해당 노원병 1차 여론조사는 11월 7일 조사를 마쳤으나 무려 10일이나 지난 17일에 공표가 됐으며, 경향신문은 최신 여론 동향을 반영해야 하는 여론조사를 조사한 지 열흘이나 지나 공표를 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가장 충격적인 건 역시 여론조사 조작 정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P&R이 실시한 이준석 관련 공표 여론조사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보고서를 보면 강 씨와 서 대표는 2023년 11월 3일 대구에서 이준석 신당 지지도 조사를 하는 방안을 전화로 논의했는데, 서 대표는 조사 규정이 또 바뀌었다, 11월 1일부터 70대 이상을 따로 뽑아야 된다며, 70대 이상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20대 응답률하고 똑같이 낮게 나와라 말하고, 그러자 강 씨는 조작이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응답자 연령대를 조작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일단 기사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준석 여론조사 조작 의혹 내용은 여기까지이긴 합니다. 다만 추가로 검찰은 P&R이 실시한 다른 공표 여론조사에서도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의심하고 서 대표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고 하며, 실제로 지난해 김영선 전 국힘의원 여론조사의 경우 서 대표가 강 씨에게 전화해 방법은 묻지 말고 김 전 의원이 2%포인트 앞서게 해놨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김영선 19.3%, 김종양 17.3%로 서명원 대표가 말한 그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준석 측이나 명태균은 경향신문의 이번 보도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지만 안타깝게도 검찰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했듯 기밀인 검찰 수사 보고서가 어떻게 경향신문에 흘러들어갔으며 왜 하필 사전투표 첫날에 이 보도가 나오는지 참 묘한데, 우연의 연속은 필연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번 보도가 더욱 치명적인 건 이준석의 배지를 실질적으로 뜯을, 또 잘만 하면 빵에까지 보낼 혐의가 바로 이 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검찰이 이준석과 명태균의 여론조사 의혹을 파고 있다면 뉴스타파는 이준석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이 사건이 약간 본인은 무혐의라고 하지만 무혐의 나온 적 없고요.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 지나서 성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공소시효 5년이니까 2013년 일이니까 18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알선 수재도 있었는데 알선 수재 공소시효 7년이니까 이미 다 공소시효 끝나서 수사해봐야 이거 뭐 안 돼, 공소 안 돼. 그래가지고 경찰이 무혐의로 끝낸 게 아니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로 불송치 안 보낸 겁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2022년 9월에. 아 그래.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어제 보니까 본인의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더구만요. 경찰이 다 수사해서 무혐의로 끝났다고.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어찌됐든 2013년 8월 15일 그리고 7월 11일 두 차례 지금 성 받았다는 걸로 지목이 됐는데 7월 11일에 이준석이 내려간 것도 확인이 됩니다. 와. 그리고 2014년 1월 9일, 1월 11일 등등 제가 지금 그거 보면서 그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휴대전화 내역을 가지고 이 수사 기록에 이 장부나 이런 걸 봤더니 맞아 떨어져요. 이거는 맞아 떨어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문자 메시지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도를 할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내려갔다고 확신을 가지고 쓴 겁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봉지욱 기자의 말대로 냉정히 말해 성 관련 의혹들로는 이준석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또는 검찰이 이빨을 드러낸 여론조사 관련 혐의로는 이준석의 배지를 뜯는 것은 물론 빵에까지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검찰이 수상하게 왜 또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예능이 굳이 추측을 해보자면 요즘 검찰 내부가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공소청으로 격하가 될 땐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공무원인 내부 구성원들로선 현실을 받아들여 차기 이재명 정권에게 잘 보이려는 측면도 있다고 보며 무엇보다 반대파에서 친윤 검찰을 완전히 축출하려는 시도 아닐까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명태균 게이트는 단순히 누구 한 명만 떼놓고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고 홍준표, 오세훈,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김건희, 국민의힘까지 모두 세트로 싸잡히는 게이트입니다. 즉 이준석을 치는 게 김건희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며 심지어 계엄이 있기 전에 검찰이 명태균 수사를 어설프게 덮으려 하는 의혹도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 압박은 친윤검찰 수뇌부에 뜨실 가능성이 높기에 이번 명태균 게이트를 제대로 터뜨리면 수사를 덮으려던 검찰 내부의 친윤파들도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예능은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이의제는 지능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얼마 안 남은 정권 교체 후 민주당이 폭풍 같은 특검으로 명태균 적폐들을 자비 없이 처리하기를 기원하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